데일리 꿀조합 스킨케어 루틴 시작할게요. 출발. 여러분 안녕 안 했다. 여러분 안녕. 스킨케어 루틴을 다시 한번 찍어달라고 하셔서 제가 최근에 데일리로 매일 하고 있는 루틴으로만 가지고 왔고, 제형별로 또 성분별로 꿀조합을 딱 맞춰서 제가 요즘 하고 있는 루틴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이 박스 훔쳐가고 싶다. 하지마! 내 거야. 이거 얼마나 소중하게 내가 다 맞춘 건데. 몇 년 동안 지켜온 루틴. 아침에는 항산화, 비타민C를 위주로 스킨케어 루틴이 짜져 있습니다. 비타민C를 제가 너무 못 쓰겠어요 하시는 분들이라면 비타민C 유도체 제품을 추천을 해드리고, 비타민C를 왜 발라야 되냐면 항산화를 위해서 발라야 되고, 피부 톤을 위해서 발라야 되고, 결국은 피부 보호를 위해서 발라야 돼요. 근데 내가 너무 민감성인데 바르고 싶어도 못 발라요 하신다면 안 바르셔도 됩니다. 굳이 내가 이 자극을 감내하면서까지 바를 필요는 없다라는 걸 주의사항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구비를 해놔요. 자극감이 좀 있게 느껴질 때, 내 피부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천연 비타민 위주로 발라주고, 보통 날이면 순수 비타민C, 아스코빅 애시드 이 두 가지를 번갈아가면서 바르거나 같이 바르기도 해요. 세안하자마자. 가장 첫 번째로 바르세요. 토너나 이런 거 안 하시고. 왜냐면 비타민C는 세안하자마자 바로 바르시는 게 흡수가 좋습니다. 약산성인 상태, 약산성 클렌저로 대부분 클렌징을 하시니까 나는 약 알칼리성으로 세안을 했다 하신다면 약산성 토너 정도로 결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타민C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수분감도 채우고 싶기 때문에 순수 비타민C를 같이 섞습니다. 자극감이 좀 덜해지겠죠? 산도가 약산성까지 올라옵니다. 원래 순수 비타민C는 강산성이죠. 그러니까 자극감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쫙 올라오는 피부 컨디션이 있거든요. 비타민C는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장 검증된 항산화 성분이기 때문에 아침 루틴에 껴주시는 게 좋습니다. 비타민C를 바르고 나서는 흡수를 최대한 잘 시켜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산성 상태가 그래도 남아있으니까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지, 나중에 다른 거를 또 흡수가 안 된 상태에서 바로 쓰면 그 산성 상태가 깨지게 되잖아요. 흡수를 다 시킨 다음에 다음 단계로. 다음 단계에서는 한번 애프터가 너무 좋죠. 그리고 나서는 보습을 위주로 채워줄 건데요. 보습 제품 중에서도 자연의 건강함을 그대로 담은 제품, 에멀전 형태의 세럼이에요. 그리고 보습력이 좋습니다. 특히 이제 모공에 좋은 성분들의 배합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빼놓지 않고 쓰는 세럼이에요. 여기다가 부스터 제품을 섞어줄 건데요. 저는 아침 컨디션에 맞게끔 부스터를 써요. 부스터가 뭐냐면 섞어서 쓰기도 하고 단독으로 쓸 수 있는 제품인데, 제가 쓰는 폴라초이스 3총사 앰플이 있는데, 아무래도 오늘은 속건조도 심하고 탄력이 좀 떨어지는 느낌을 받아서 이걸 한번 써볼게요. 펩타이드 부스터입니다. 성상이 충돌되지 않고 잘 섞이고요. 자연의 성분, 기능성의 성분 조합이 아주 잘 맞습니다. 혹시 소살마켓에서 구매하신 분들 계시다면 이렇게 섞어서 써보세요. 오늘은 피부를 미백 시너지로 비타민C와 함께 같이 가고 싶다 하신다면 나야시나마이드, 모공, 여드름, 장벽 보호에 좋은 성분이죠. 수분은 히알루론산이죠. 속건조를 잡고 싶고 보습력을 오래 유지하고 싶다 하신다면 히알루론산 섞어주시면 됩니다. 그날에 맞춰서 바꿔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이렇게 섞어볼게요. 너무 잘 섞어요. 폴라초이스 부스터 시리즈는 제가 늘 상비하고 있어야 되는, 이제 보습이 꽉 채워진 느낌이 들어요. 끈적이진 않습니다. 아침 스킨케어 루틴에는 절대 끈적이거나 너무 무겁거나 선크림이나 화장을 방해하는 성분이나 성상은 넣지 않아요. 마지막 마무리 보호막을 쳐줄 보습크림을 바를 건데요. 자연이 주는 비타민 E 성분을 주로 씁니다. 왜냐하면 비타민 C와 궁합이 가장 좋은 건 비타민 E 성분이거든요. 항산화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고 보호막을 쳐줄 수가 있어요. 천연 비타민 E 크림을 로즈데이 크림으로 바르고 있어요. 겨울인지라 꾸덕한 밤 타입의 크림이 필요하죠. 건강한 자연 보습막을 쳐줍니다. 아무것도 안 한 상태로 크림부터 바르잖아요. 그러면 흡수가 잘 안 되고 겉도 제대로 케어가 된 피부에는 그냥 쓱 먹어요. 흡수력이 다르죠. 건강한 광채가 납니다. 절대 끈적이거나 텁텁하지 않은 느낌으로 아침 스킨케어 루틴 기초 마무리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반드시 써야 하는 건 SPF 30 정도 되는 자외선 차단제를 쓰셔야 돼요. 비타민C는 자외선에 취약합니다. 내 피부를 위해서 자외선 차단은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에라 제품이에요. 선쿠션이고 밖에서 덧바르기도 편한 데다가 100% 무기자차 건강한 성분으로 되어 있고 약간의 톤업이 되는데 그게 자연스러워서 참 좋아요.
진주알 같은 느낌. 아주 미세하게 톤업된 거 보이세요? 이러고 나가면 피부 좋다 소리 듣죠. 이렇게 하고 나서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피부 보호막이 제대로 써졌기 때문에 낮 동안에 활성산소라든지 뭐 기미 잡티가 생길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아침에는 주로 여기까지 끝내는 편인데 약간 커버를 그럴 때는 비비크림을 발라주기도 합니다. 비비크림까지는 쌩얼인 걸로 해요. 두 가지 좀 섞어 바르는 편이에요. 자외선 차단이 있는 비비크림, 그러니까 물광 비비. 아주 소량만 정말 살짝. 이건 지금 많이 짠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죠? 톤업 겸 선크림 겸 비비 겸 홍조나 흉터나 기미나 다크서클 조금은 가리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근데 화장은 또 하기 싫어. 그럴 때. 근데 비비랑 파운데이션의 차이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간단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비비는 쌩얼. 근데 제가 웃기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도 피부를 많이 가리고 모공을 막고 하는 성분들이 파운데이션이 더 많죠. 피부과에서 레이저 치료를 받거나 피부 치료를 하고 있으신 분들은 의사 선생님 다들 얘기하죠. 파운데이션 바르지 마세요. 재생 비비 바르세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재생 비비라고 해서 무조건 다 성분이 좋진 않아요. 하지만 파운데이션보다는 스킨케어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죠. 뭐 자극감이 덜하죠. 화사함을 원한다면 뭐 파운데이션 같은 거 같이 섞어서 바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파데프리 많이 하잖아요. 피부에 부담을 안 주고 외출하고 싶다 하신다면 여기까지. 근데 진짜 어설픈 파운데이션을 쓰는 것보다 밀착력 좋은 비비를 쓰면 피부가 훨씬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나이트 루틴. 점점 피곤하네요. 나이트 루틴의 핵심은 레티놀이죠. 피부에 탄력, 주름, 여드름, 모공, 다크스팟, 기미, 망병통치약처럼 여겨지는데 레티놀을 중심으로 스킨케어 루틴을 짭니다. 오늘 하루를 잘 끝냈고 피부에 보호막을 하고 갔지만 낮 동안 활성산소를 많이 받았고 피부에 기미나 잡티가 생길 여지가 남아있잖아요. 그럴 때 첫 번째 단계로 녹차 토너를 꺼냅니다. 녹차는 강력한 항산화. 오늘은 팩을 좀 해볼까 해요. 미리 저는 적셔놨거든요. 진정이 확 돼요. 보습력도 좋으면서 나야신아마이드 성분이 5%나 들어가서 판테놀, 병풀 추출물 좀 좋아하는 토너가 있으시다면 이렇게 아예 토너 패드처럼 만들어서 팩토 하는 것만으로도 나이트 루틴에서는 이 잠깐이 피부에 힐링감을 줍니다. 흡수를 시켜줘요. 팩한 것 같죠? 열감이 확 내려갔어요. 지금 현재 제가 레티놀 개발 중이잖아요. 테스트를 지금 벌써 몇 번째 하고 있는지 몰라요. 막 0.001도 넣어봤다가 굉장히 미세하게 테스트를 제 얼굴로 하고 있어요. 자극감을 줄이면서 피부의 효과를 최대치로 올려야지만이 좋은 레티놀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성분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레티놀은 자극감 때문에 농도별로 조금씩 올려서 쓰는 게 좋고 데일리로 쓸 수 있는 농도 저는 0.1에서 0.3 정도가 좋거든요. 여기 자극감을 낮추면서 피부의 효과를 볼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합니다. 혹시 레티놀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레티놀 편 보시면 정리가 잘 되어 있을 거예요. 현존하는 안티에이징 성분 중에서 가장 강력한 성분이자 피부 거의자들도 1순위로 꼽는 성분이 레티놀이죠. 레티놀은 레티노이드 계열이라고 해요. 비타민 A의 일종인데 이걸 가지고 피부에 어떤 작용을 하게끔 만드느냐, 배합도 참 중요하죠. 근데 저는 탄력, 주름, 안티에이징, 포커싱을 많이 두려고 하는 편입니다. 레티놀 색깔이죠. 노란색. 레티놀과 같이 궁합이 잘 맞는 성분은 대표적인 게 펩타이드, 히알루론산, 세라마이드, 판테놀, 나야시나마이드 이런 성분들을 배합을 했습니다. 펩타이드 성분을 잘 만들고 아끼지 않는 곳이 르뮤잖아요. 그래서 미국까지 왔다 갔다 계속 샘플링을 하고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레티놀은 이렇게 세럼 형태가 훨씬 더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스포를 하자면 펩타이드 중에서 프랑스 세더마사에서 만든 펩타이드가 있어요. 현존하는 안티에이징 성분 중에서 레티놀과 비견할 수 있는 게 바로 매트릭실이에요. 이 안에 같이 배합을 했습니다. 국내에서 아마 최고 배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레티놀 세럼하고 궁합이 좋은 크림을 또 하나 개발하고 있습니다. 가칭을 붙여봤어요. 탄력 증폭 크림. 크림에는 펩타이드도 넣으면서 펩타이드의 또 일종이죠. EGF 성분, 세콜지 성분을 같이 배합을 했어요. 쫀득해요. 펩타이드가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데 이게. 그래서 지금은 제형을 테스트 중입니다.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 비율 좋게 들어가요. 흡수력 정말 좋죠. 탄력감.
원료치가 나면 사실 저는 오히려 좋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호불호가 있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원료치가 심하게 난다 싶으면 향료를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최대한 안 넣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저녁에 이러고 자잖아요. 다음날 일어나면 피부가 재생됐다는 느낌이 이런 건가 싶을 정도로 자는 동안 빨리 정상화가 되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사실 나이가 들수록 그게 빨리빨리 안 들어와서 푹 자고 일어나도 피곤하다는 소리 하잖아요. 잘 잤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피부가 진짜 좋은 피부인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노화를 많이 느꼈을 그 시점이 언제냐면 20대 후반 때, 3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또 한 번 느꼈고 40대가 넘어가면서 또 한 번 느껴요. 피부가 힘이 없어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주름이 예전엔 표정주름이었는데 이제는 굵은 주름으로 아예 이제 내주름이 됐어요. 아이크림에 설득을 못 당하다가 아이크림에 설득을 당하게 된 게 르뮤 아이크림이거든요. 그냥 펩타이드 성분을 54.5%를 넣어요. 54.5%. 얘를 저녁에 바른 이유가 있어요. 목이 눈알 만큼 발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아이크림 집에 갖고 계신 게 있다면 펩타이드 성분이라든지 EGF 성분, 레티놀 성분 이런 류의 배합으로 되어 있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냥 유분기만 많은 건 쓰지 마세요. 천연색소가 들어가요. 자연에서 추출한. 팔자도 발라주고 입술도. 대부분 아이크림은 아침에 일어나면 바르나?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지워지지가 않아요. 주름 사이사이를 메꿔주면서 좀 잡아주는 느낌이 들어서 밤에 쓰기 딱 좋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잡니다. 레티놀 기다려주시면 제가 정말 제 이름을 걸고 잘 만들어가고 올게요. 내일 아침에 피부를 보시면서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주세요. 여러분 안녕.